안녕하세요. 11월 20일 매일매일 순간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호입니다. 자, 수요일인데 행정법. 자, 오늘 이 시간에 왜 오랜만 과징금 이거 한번 살펴보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1월 20일 수요일 과징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지 7급 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과징금 이 정리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하고 해볼게요. 자, 과징금 일단은 행정 제재 중에 하나죠. 자, 실효성 확보 수단도 전통적인 수단이 있고 이 전통적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수단, 그래서 새로운 수단은 금전적 수단이 있고 명예적 수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명예적 수단은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게 해서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간접적 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단이다 보니까 일반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과징금에 관한 일반 근거점으로서 행정기본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잖아요. 좀 봐야죠. 그래서 금전적 수단,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과징금, 요거, 그 다음에 간산이 아니죠. 가산세, 가산금. 약간의 이거는 금리 유사적 성격을 가졌지, 금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산금은 당사자 고의과실도 묻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래서 붙는 약간의 제재 성격이 있지만 금리 유사적 성격의 금액을 미리 법률로 정해준 금원을 부과하는 거죠. 덧붙이는 거죠. 가산금. 그러니까 당사자 고의과실 따져보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이 넘어가면 그 왜 있잖아. 전기세나 수도세 날짜 넘어가면 조금 붙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가산금도 있고 중간상금이 있는데 좀 금액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의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해서 법률로 정해진 금액을 붙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산세는 별도의 처분이에요. 성을 인정한다. 왜냐면 가산세는 원래 모든 영역에서, 이거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거의 적용되는데 대부분 얘는요 적법하게 신고를 해라.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성실 신고를 유도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부실 신고하거나 이런 빼먹은 신고를 하면 그때 붙는 가산세거든요. 별도의 세금이에요. 유도하게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실 신고를 했을 적에 빼먹었을 때 그 금액만큼을 그대로 부과하고 세금이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의 제재금을 더 붙이는 걸 가산세라고 해요. 대신 얘는 고의과실을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고려해줘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 세무 담당 공무원이면 정당한 이유를 고려해줘야지. 세무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에 국민 일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성명을 믿었다? 그거는 믿으면 안 되지. 아니 법원, 법무사, 등기 이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죠. 유언 집행자, 유언, 상속세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되죠. 아무리 유언집행자가 얘기해도 상속세가 없다? 그거는 믿으면 안 되죠. 그건 상속세 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민 일반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잘못 설명했다.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해요. 그걸 믿었다? 안 돼. 이런 것들만 보고. 특히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성질이 뼛속 깊이 재량. 아시죠? 일종의 과태료 비슷한 금액을 부과하는 건 맞는데 이게 과태료는 아니에요. 재량이고요. 다만 재량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취소할 때는 전부 취소 원칙이다. 단 유일하게 법률에 산정 기준이 명백하게 마련돼 있다면 그 금액을 부과해야죠. 그 금액 이상을 부과하면 그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하고 다 재량인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재량권 해야죠. 다만 기속이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외우셔야지. 명의신탁부동산 이거 발견했을 적에 기간을 주고 빨리 해라. 근데 안 해. 그럴 때 이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소. 단 그래도 뭐는 금액 결정은 또 재량이에요. 이거 끝까지 외우셔야 돼. 또 우리 대통령 시행령 법률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별표, 이 과징금 기준, 이거 뭐라고 한다? 최고 한도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왜? 과징금 재량이라니까. 법률에도 재량, 그 시행령의 별표에 과징금 표로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기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최고 한도액이다. 그래야 재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과징금의 종류 두 번째 전형적 과징금. 그다음에 또 재량이 하나 더 해야죠. 네 가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불법 수익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박탈 실제 이득 금액이 아니라 당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금액을 박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실제 이득 금액이 아니라 당해 사업을 통한 통상적인 이득액을 박탈하니까 추가 자료가 나와도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새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죠. 추가 자료가 나와도 어차피 과징금 부과 안 하는 게 평균적인 수익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니까 자료가 또 나왔다 해서 별도로 과징금을 또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종류는 전형적 과징금이 있고, 그다음에 변형된 과징금 또는 가름한 과징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운송사업법에 보니까 원래는 취소나 정지를 해야 되는데 당해 운송사업을 취소 정지해버리면 국민의 발이 묶여갖고 공공의 불편을 가중하니까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전액 박탈하는 변형된 가름된 과징금. 얘도 재량이에요. 얘도 재량이고요. 그래서 가름한 과징금은 운송사업법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된 과징금은 기본적이고, 그래서 과징금은 처분이고 상속도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이 성질이다. 정리 좀 하시고, 또 과징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거,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과징금 상속된다니까요. 일심 전속적 성격으로서 상속이 안 되는 건 이행강제금. 두 번째,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조 규정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 실명 등기 의무 이행을 강제,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 형벌은 아니다. 맞죠? 형벌은 아니에요. 3번,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처분 당시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 부가처분을 하느나 이럴 때 평균적 또는 일반적 불법 수익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가관청은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니까요. 3번이 정답. 4번, 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원칙 뭐라고요? 전부 취소. 다만 법률의 산정 기준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맞는 지문. 자, 이렇게 해갖고 수요일 과징금 정리해봤어요. 행정기본법에도 과징금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28조까지. 적어도 그 정도는 어렵진 않잖아요. 그거는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으니까 내일도 오실 거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